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이번 주 청약 대전 시작된다. 주말에만 2.3만 명 몰렸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1곳에서 총 6,189가구가 청약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보기 드문 큰 규모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로 817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광주 초, 중, 고 등 교육 여건과 교통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1풍경채가 공급되며 이 단지에는 주말 동안 2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1,448가구 중 상당수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청약시장에 대한 열기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실거주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일부 가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비상, 국민임대 예산 반토막 난 이유는? 국민임대주택 예산이 약 1조 8,756억 원에서 9,429억 원으로 무려 49.7%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공급 둔화와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예산도 약 4,384억 원에서 3,146원으로 28.4%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6,627억 원에서 6,039억 원으로 약 8.9%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면서 당초 계획 대비 착공 물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약 2만 5천 가구에서 2만 1천 가구 수준으로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 지연, 보상 문제 등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 대비 큰 폭의 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만 명 몰린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의 반갑 임대라니?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 1,607가구 모집에 나선 결과 무려 6만 2,600명이 신청하며 평균 4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해 자가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단지는 1인 가구 맞춤형 설계와 편의시설이 강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공급 물량을 8,803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공급 비중의 약 9%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5룸 기준 월세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90만 원대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근처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으로 청년층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청년 대상 임대주택이 확대된다면 서울의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은 받았는데 전세대출 막혔다. 7월 입주자들 멘붕.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실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고가 전세를 끼고 입주하려다 자금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플 자이 분양자의 경우 전세 끼고 들어가려 했는데 자금 계획이 무너졌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묻지마 청약 방지를 위한 대출 제한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계획을 위해서 2년 전부터 짜놓은 수요자들이 예외 규정 없이 규제에 무기자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분양 당시에는 가능했던 전세대출이 갑자기 막히며 입주 포기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무리한 투자 억제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수요자 보호와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씨 말랐다. 내년 서울 입주 절반 뚝, 전세값 불붙나? 서울 강동, 광진, 송파구 등 주요 지역의 전세값이 3개월 새 30에서 6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2.53%, 강동구는 2.37% 상승하며 강남권 전세시장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전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4,400가구로 내년에는 1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반기 집값 반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갱 신청 고건 만료, 매물 부족, 금리 하락 기대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핵심은 전세 공급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전세난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나아가 매매시장에도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인 전환했다가 9.4% 세금 폭탄? 수도권 임대사업자 주의보. 수도권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로 인해 취득세율이 9.4%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에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 밖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5년 후에 명예 이전하는 방식 등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면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도 여러 규제와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일반 취득세율 약 4%이 적용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전 지역과 방식에 따른 세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환할 경우 단순 이전만으로도 높은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 위치와 시기,
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대출 6억 제한의 서울 집값 스톱. 매수자 실종된 부동산 현장. 정부가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수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평균 매수 자금은 약 8억 8천만 원인데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수준에 불과해 자금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이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5억에서 6억 원 가격 조정이 있어도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호가를 내렸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택거래가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전세나 월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매 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핵심은 대출 규제가 시장 심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주거 사다리를 오르려는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 모바일로 집 사려던 사람들 멘붕.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발표 직후 주요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이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막은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규제 세부 내용이 시스템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나 갈아타기, 대환, 서비스 제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산 적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고객들은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비대면 상품 이용이 막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도 시행보다 먼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비대면 대출을 막고 있어 실수요자와 대환 수요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은행의 지침을 전달하고 있으며 일부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하랬더니 대출 막혔다. 분양받은 실수요자들 멘붕.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입주 시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입주한 사람들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하려면 대출이 꼭 필요한데 이 대출마저 막히면 실입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실거주자 보호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계획을 세워 입주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갭 투기자와 동일선상에 놓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책 유예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따라 분양받았던 실수요자들까지 자금 조달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단지 입주자 중 상당수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마저 막히면 실거주 의무 위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